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를지 생각해 보셨나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공용 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무려 73조 원이라는 역대급의 예산을 한 곳에 쏟아붓기로 확정했습니다. 그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단언컨대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는 바로 전력입니다. 오늘의 전력 히든 종목은 제조업의 상식을 파괴하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2% 기록하고 있는 괴물 같은 기업이고요. 대기업들이 고속도로를 닫고 있는 동안에 비어있는 골목길을 싹쓸이하면서 테슬라의 메가팩이 깔리는 곳마다 달러를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전력주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력 히든 종목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매수 타점 분석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의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첫째,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공부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요. 말로만 좋다고 하지 않고 저도 실제 매매를 합니다. 둘째, 차트를 보면서 단기 급등주를 찾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50%, 100%그 이상 텐베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고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계좌를 계속해서 우상향하시기를 목표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경제백곰 채널이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종종 가끔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짜로 계좌를 살펴보면은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를 못했고요. 저 역시 자리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레인보우 옵틱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이게 다음 주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를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모아가면 좋겠다 의견 들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하단에 링크 같이 남겨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금 자리가 꽤 메리트가 있거든요. DB 하이텍 역시 마찬가지고요. 얘네 둘은 제가 조만간 별도의 심층 분석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날짜로 전력 대장주 탑2를 올렸는데, 이 대장주는 말 그대로 포트에 꼭 가져가시면 좋아요. 당연히 히든 종목들보다는 가는 속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 계좌의 방어력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거를 시총 규모가 작은 뭐 코스닥 이런 데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40에서 50 정도는 이런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대장주를 모아가기를 추천드린다. 왜냐? 주식은 언제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 결국에 계좌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건 이런 대장주들이다. 그리고 최근 영상 올려드렸던 삼성 에피스 홀딩스, 올릭스 많이 올랐죠. 리가켄과 에이벨바이오 현재 4점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굉장히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 전력 인프라의 격변. 첫 번째, 폭발하는 수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이다. 인공지능 AI는 생각보다 훨씬 전기를 많이 먹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30년에는 현재 전력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약 945 테라와트시를 소비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의 약 10%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AI의 기술이 고도화가 될수록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인프라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는 막혀버린 공급, 미국의 노후 전력망 비명. 문제는 이렇게 폭증하는 전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에 있습니다. 공급이 못 따라가요. 현재 미국 전력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특히
송전망과 대형 변압기 설비의 약 70%에서 90%는 이미 설계 수명이 40년을 넘겼거나 그에 육박한 노후 설비들입니다. 즉, 수요는 밀려드는데 인프라는 너무 낡아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230kV 이상의 대형 변압기를 주문하고 받기까지의 리드 타임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길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굉장히 공급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 역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기가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남는 전기를 미리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보셨던 게 이 저장 기술 ESS가 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는 전기차만큼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은 2024년에만 전력 대비 설치량을 2배 가까이 늘리며 약 31.4기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전 세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5년도에도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국가적인 승부수, 지금 정부가 직접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챙기고 있어요. 글로벌 흐름을 당연히 정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국가 주도로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 라고 방향을 공식화했고요.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무려 2038년도까지 약 7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하며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정부가 나서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전력망의 확충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안보급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식 종목을 고를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거시경제 흐름, 두 번째가 정부 정책 흐름.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한 종목을 모아간다고 하면은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은 정말 낮다. 반대로 크게 수익 볼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최종 정리를 하면은 돈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국가와 빅테크는 그 파도를 타기 위해 전력이라는 기초공사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흔들리기보다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이 거대한 수십조 원의 낙수 효과가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력 인프라의 거대한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26년도, 27년도 행복한 웃음을 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목명은 재롱전기입니다. 제조업의 상식을 파괴하는 30%대 영업이익률.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의 평균은 한 5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근데 무려 3배 이상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 배우고 가면은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되겠죠. 508분의 127 곱하기 100 하면은 30%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가 평균 대비 높은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는 관세와 운반비 폭탄을 맞고도 이익을 지켜낼 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재롱전기의 대체 불가능한 지위가 압도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다. 결국에는 고객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재롱전기의 물건을 모셔가야 하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을 재롱전기가 숫자로 입증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은 이번에 운반비가 대략 111억 정도 돼요. 근데 보시면 전년도 대비 한 67억 원에서 한 60%가량 늘었어요. 아니 그러면 비용 이렇게 는 거면 안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 정도의 비용 폭탄이 나온다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재롱전기는 이 비용을 다 털어내고도 누적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다. 즉 미국에 있는 고객사들이 관세와 운반비 이거를 얹어주면서까지 재롱전기의 제품을 모셔가야 하는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임을 증명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늘어난 비용은 위기가 아니라 재롱전기의 독점적인 지위를 숫자로 입증한 셈이며 관세 리스크가 장부에 선반영되어 지금이야말로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 집중해서 반등을 준비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즉 모아가야 할 시기이다.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디테일을 보면은 재롱전기, 거인들 사이에 암살자인 이유. 첫 번째, ESS의 수혜. 테슬라, 메가팩 등 ESS 프로젝트 확산에 따른 패드형 변압기 필수 공급. 재롱전기의 진짜 매력은 테슬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의 확실한 수혜주라는 점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메가팩 설치량을 매년 2배씩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ESS가 깔리는 현장에는 전압을 조절해 주는 패드형 변압기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재롱전기는 바로 이 분야에서 유틸리티 업체들과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베테랑이다. 테슬라가 미국 전역에 에너지를 저장을 하면 할수록 재롱의 변압기는 ESS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성장의 달콤한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이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 계속해서 강세이고 말씀드렸던 이 ESS의 진심인 거 알고 있으시죠? 결국에는 이게 재롱전기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수익성에 있다. 재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물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틈새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이다. 대기업들이 덩치 큰 초고압 변압기라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 동안에 재롱전기는 마진율이 훨씬 짭짤한 소형, 배전, 변압기 라는 골목길을 완전히 장악했다. 따라서 현재 약 30%대의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소형, 배전, 변압기의 거의 독점적인 구조에 있다. 추후에 전력망에 나라 예산이 풀릴 때 거대한 송전탑보다는 우리 동네의 변압기 교체가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의 탄력성 면에서 대형주보다 훨씬 가볍고 날카롭게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세 번째, 북미에 집중하고 있는 구조,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의 수출이다. 재롱전기를 쉽게 표현하면 진짜 이 매출 구조가 그야말로 달러를 벌어오는 기계입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드물게 매출의 90%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배전 변압기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고환율 시대에서 환차익까지 고스란히 이익으로 꽂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미국 정부의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되면서 배전 변압기 가격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가격에 결정권까지 쥐고 있다. 이만한 실속 있는 사업 모델도 정말 드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낙수 효과. 앞서 언급드렸듯이 우리 정부와 한국전력의 73조 원 규모의 전력망 투자 계획은 배전망 교체 수요 전반에 깔리는 낙수 효과 측면에서 재룡전기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2025년도 3분기 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관세 리스크는 이미 실적과 주가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 남은 건 테슬라의 ESS 시장의 확장과 정부의 대규모 투자라는 호재뿐입니다. 이와 같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도 역대급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재룡전기. 제가 히든 종목으로 뽑고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룡전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의견을 드리면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현재 11월에 고점 이후에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RSI 상대 민감 지수는 지표상 과열이 충분히 식어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가격과 수급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변동성은 있지만 반등 시에 탄력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풀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눌렸을 때 모아가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 1차 매수 타점은 대략 한 35,500원에서 한 36,500원, 한 3만원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러프하게 잡은 감이 있고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과 61선이 맞닿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풀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한 선발대 정도는 들어가 볼 법하다 의견 드릴게요. 그 디테일을 좀 잡아드리면 진입하는 시점에서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일단 거래량이 전일 대비 반토막 난 수준에서 봉을 봤을 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이는 팔 사람은 대부분 다 팔았고 누군가 밑에서 물량을 받쳐주기 시작했다 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장 마감 직전이나 혹은 다음날 시초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3만원 중반 정도에서 선발대는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한 5에서 최대 30 사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이 안에서도 분할 매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2차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대략 33,500원에서 한 34,500원 사이. 이는 과거에 반복적인 지지가 일어났던 매물대 상단입니다. 그래서 전력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높은 확률로 손익비 좋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그래서 이 재룡전기를 투자하실 때 전반적인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대장주들의 추세를 같이 확인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추세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3만원, 한 33,000원대나 34,000원대가 왔다. 꽤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3차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한 31,500원에서 32,500원. 여기는 지난 9월의 저점 부근으로 기술적인 바닥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반대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훼손되는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정도 가격이 온다라고 하면은 기회일 수가 있고 위기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시를 좀 들면 12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고 뭐 고용지표 미국에 그리고 곧 다가올 뭐 PC 이런 발표들이 연달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이슈로 눌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디테일한 거는 만약에 이 정도 한 3만 원 초반대 가격이 온다 라고 하시면 제가 긴급 영상 올려드려 가지고 추후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게끔 추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모아가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적당히 비중을 분산해가지고 한 3만 원 초중반, 3만 원 초중반에서 야금야금 분할로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간 물량은 1차 목표가는 대략 한 4만 1,000원에서 4만 2천원. 이 정도의 가격이 오면은 직전 고점이 한 42,7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면은 대략 한 50%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자. 물론 이런 상황 오면 제가 또 마찬가지로 긴급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예시를 좀 드리면은 제가 로보티즈도 같은 말씀 드렸어요. 한 30만 원 초반에서 직전 고점들이 몰려 있으니까 일단 비중을 일부 줄이는 걸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 역시 일부 비중을 줄였어요. 그리고 현재가가 대략 한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팔았던 사람들은 일부 현금 확보한 걸로 지금 12월이 장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 눌린 거를 다시 기회로 삼아서 모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 매매를 하는 게 쭉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계좌를 계속해서 보다 빠르게 눈덩이처럼 굴릴 수 있는 흔히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점점 불려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손절가는 한 3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정도 가격이 오는 거는 사실 기업의 악재가 생겨가지고 추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는 자리인데 아마 무언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런 가격에서 분할로 모아가고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 일부 덜어내고 나머지는 경제백곰의 영상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롱전기가 꽤 메리트 있는 회사니까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판단하셔서 분할로 모아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12월이 남은 일정이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12월이 장이 눌리고 왜 기회인지 하단에 영상 링크 남겨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못해도 5시간에서 혹은 10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역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제가 매매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절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보다 겸손하게 더 노력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경제백곰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여 아직까지 구독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구독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까지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종 가끔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댓글이 제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12월에 모아가기 좋은 종목들 다시 리스트화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